권비영 장편소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3부 읽겠습니다. 말하라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231쪽이고요. 나는 일본인이에요. 아니란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날 마사에라고 불러요. 그렇게 앞에 대고 불행한 만남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읽었고요. 불행한 만남이 231쪽에 시작됩니다. 쇼 다케유키는 고개 숙인 덕혜를 바라보았다. 그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덕혜는 좀처럼 고개를 들려 하지 않았다. 결혼식 내내 굳은 얼굴로 일관했던 그녀였다.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맺어졌으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요. 덕혜는 다케유키 목소리가 낯설었다. 지금 자신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된다는 건 일생을 두고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기뻐해야 마땅하고 다른 이들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덕혜는 그렇지 못했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을 겪은 듯 참담했다. 다케유키가 계속 말을 걸어도 덕혜는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덕혜의 기분을 헤아리는 듯 다케유키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다. 고귀한 그대가 일개 대마도 번주의 아들에게 시집 온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오. 하지만 어쩌겠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나 역시 황실의 부름을 받았을 뿐이요. 그대에겐 부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 역시 피해자요. 피해자? 덕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구나. 그녀는 몹시 불쾌했다. 피해자라고?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덕혜가 고개를 들고 반문했다. 그렇소.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지배국의 백성이고 그대는 속국의 황녀라는 차이뿐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덕혜의 소리가 높아졌다. 차마 내뱉지 못한 말들이 가슴속에 그득하게 차올랐다. 당신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모르겠냐고. 지배국의 백성과 속국의 황녀가 그처럼 간단히 섞일 줄 알아? 하지만 덕혜는 그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다케유키는 한낱 개인일 뿐이었다. 그에게 항의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리 없었다. 결혼을 없던 일로 치료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덕혜는 다케유키를 쏘아보던 눈길을 거두었다. 다케유키는 그런 덕혜가 안쓰러웠다. 가엾은 사람. 다케유키는 덕혜 쪽으로 다가앉았다. 덕혜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다케유키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소.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이제 하지 않겠소. 그러니 이제 긴장을 풀었으면 좋겠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충실하자는 말이요. 다케유키는 진심으로 덕혜와 잘 지내고 싶었다. 그 자신도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원래 구로타 다케유키였다. 구로다는 치바현에 있는 구루리번의 번주 집안이었다. 어머니 레이코는 친오빠가 응거한 후 집안의 뒤를 이었는데 대마도 번주인 소시게 마사의 친동생 요리유키와 결혼했다. 구로다 요리유키는 나가사키 법원에서 근무하다 요코하마라 자리를 옮겼지만 다케유키가 태어날 무렵엔 도쿄에서 살았다. 중의원을 지낸 것 외에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레이코와 구로다 모두 일찍 생을 마감했다. 그 후로 다케유키는 대마도 번주 소시게모찌의 양자가 되었다. 그 때문에 대마도에 정착했는데 양부모 역시 2달 사이에 잇따라 타계하는 바람에 다케유키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문과 자기를 승계받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덕혜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온몸이 쑤시고 저렸다. 결혼식 내내 기대와 절망에 휩싸여 기력을 소모했던 탓이다. 가슴 속에는 수치스러움과 분노가 부글거렸다. 그런 덕혜에 비해 다케우키의 태도는 비교적 평온했다. 마치 십수년 함께 산 부인을 대하기라도 하듯 허물없는 태도를 취했다. 덕혜는 그것마저 역겨웠다. 그가 덕혜에게 호의를 보이면 보일수록 불편하기만 했다. 시혜자의 위치에 선자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기 마련이다. 피곤한데 그만 잡시다. 우리 사이의 벽은 천천히 허물도록 하지요. 다케우키가 불을 끄려고 했다. 덕혜는 그와 단둘이 어둠 속에 있을 자신이 없었다. 덴키오 케사나이. 다케우키는 불을 끄려다 맞고 덕혜 얼굴을 돌아봤다. 그녀의 청백한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꼭 담은 입술에서 경계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왜 그러오? 자지 않으려오? 덴키오 케사나이 때 쿠다사이. 목소리가 심하게 떨고 있었다. 무섭소? 아무 염려 말아요. 손끝도 대지 않으리라. 덕혜는 다케우키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손끝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도 아니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다. 결혼식 내내 모른 척 하더군요. 총소리가 나는데도. 그래요. 그들은 나를 구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결혼식 내내 당신을 응원했어. 그자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어. 덕혜는 뜻밖의 말에 눈을 떴다. 나 역시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나는 영문학도요. 세상을 편협하게 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요. 당신이 어떤 기분일지, 이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짐작도 못할 만큼 덜 떨어진 녀석은 아니라는 뜻이요. 그래서 당신이 탈출에 성공하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 결혼식은 끝났고 당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 부부의 연은 맺기도 어렵지만 한번 맺고 나면 끊기는 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오. 그러기에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요. 잠깐만요. 뭉치야. 뭉치야. 이쪽으로 와. 코자. 저희 강아지가 뭐 이렇게 보이는지. 그래. 거기 코 누워. 뭉치야 코. 코 누워요. 예쁜 뭉치. 어서. 뭉치야. 누워요.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른 방으로 가면 괜찮겠소? 하긴 첫날 밤에 신랑이 쫓겨났다 하면 말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요. 무턱대고 당신에게 비난을 쏟아낼 거요. 다케우키는 덕혜를 한참 바라보다 불을 껐다. 덕혜는 눈을 꼭 감고서 여전히 그 자리에 북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렇게 앉아서 밤을 샐 참이요. 어둠을 밀어내듯 넌지시 말했으나 덕혜는 대답이 없었다.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케우키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다독거려야 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먼저 자겠소. 그만 잠을 청해보시오. 다케우키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직도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듯 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는 어머니 레이코를 떠올렸다. 단아한 모습이 덕혜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어. 아주 다정하고 섬세한 분이셨지. 그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평온하고 아늑했어. 요츠야에 살 때가 생각나는구려. 꽤 넓은 집이었어. 마당에는 벚나무가 5그루나 있었다오. 봄이 되면 벚꽃이 화사한 나무 아래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어. 벚꽃이 지는 풍경이 특히 아름다웠지.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어. 덕혜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말이 없었지만 다케우키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원 가운데는 연못도 있었다오.
그 곁에는 아주 오래된 노송이 멋진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지. 나는 그 노송 밑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걸 아주 좋아했소. 덕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닭기웃기는 쓸쓸하고 허전한 감정에 휩싸였다. 나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있을까? 닭기웃기는 일부러 눈을 뜨지 않았다. 덕혜가 어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으나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급하게 서두르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덕혜는 분명 버거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노력해 보리라. 그녀의 사나워진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애써 보리라. 다케우키와 도케와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덕혜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다. 다리가 저렸지만 자세를 고치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등을 꼿꼿이 세웠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싶었다. 탈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자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욱신거렸다. 온 마음을 다해 결사단의 결행을 기다리고 그녀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전에 없이 설레던 때가 아직도 생생했다. 계획이 불발로 끝났을 때 뱃속에서부터 밀려오던 지극한 고통 역시 여전히 생생했다. 덕혜는 자신 앞에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자신은 이 자의 여자가 되었다. 일본인의 아내가 된 조선의 황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덕혜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내게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어머니, 자애로운 아바마마,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정원을 거닐며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름드리 향나무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나기 전에는 나 역시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떠나왔으나 나는 그곳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만국의 서러움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의 항로로서의 기품 또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창덕궁 후원일까? 덕혜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지난밤 쪼그리고 앉아서 날밤을 샐 작정이었는데 새벽녘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든 모양이었다. 닭기웃기는 보이지 않았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이불자락이 발치쯤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속이 깊었다. 옷도 벗지 않은 채 웅크리고 자는 게 치근했던지 슬며시 이불을 덮어주고 나간 모양이었다. 새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방 안으로 비껴든 햇살로 보아 늦잠을 잔 것 같았다. 고젠 삼아 새순물을 대령할까요? 그녀가 깬 기척을 느꼈는지 문 밖을 지키고 있던 하인이 나긋하게 물었다. 그리하여라. 덕혜는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방 안을 살폈다. 그가 허물벗듯 빠져나간 이부자리가 낯설었다. 백자께서는 후원을 산책하고 계십니다. 마님 기침하시면 그리 오시라 하셨습니다. 새순물을 가져온 하인이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덕혜는 그 말을 들은 듯 만 듯 새순물만 바라보았다. 따뜻하게 데워진 물이 까칠해진 피부에 닿자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다. 덕혜는 정성 들여 세수를 했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하게 새로운 날들에 대한 준비처럼 세수가 끝나자 하인이 대야를 들고 나갔다. 하지만 그 후로도 덕혜는 후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기는 했지만 이들은 아직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일 뿐이었다. 방 윗목에 옷이 얌전하게 개켜져 있었다. 기모노였다. 누가 이 옷을 여기다 갖다 놨느냐? 덕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다. 제가 가져다 두었습니다만 주인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하인이 머리를 조아린 채 대답했다. 그렇겠지. 밖에는 게다가 있을 테고. 연한 살구빛이 도는 고급 기모노였다. 기품 어린 은은한 광택이 무척 아름다웠다. 다케우키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둔 것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입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었다. 덕혜는 한숨을 내쉬며 저만치 옷을 내밀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문 밖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하고 예의 발랐다. 복순이는 어디 갔느냐? 복순상은 아침 일찍 영춘왕 전하댁에 갔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그 아이를 누가 보냈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주인님께서 어제 못 가져오신 짐을 가져오라고 보내셨습니다. 하인이 여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 또한 닭기웃기가 특별히 지시해 두었을 것이다. 빈속이 좀 쓰렸다. 하지만 밥을 먹을 생각은 없었다. 보나마나 싱거운 일본 음식일 터.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고젠사마, 오늘 아침 메뉴는 조선식입니다. 복순상이 도와주고 갔습니다. 덕혜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하녀가 단정하게 말했다. 그 역시 닭게유키의 배려일 것이다. 덕혜는 윗목에 있는 기모노를 조금 더 멀리 밀쳐두고 물색 시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집안에서 입기에는 불편한 양장이었지만 마르고 살없는 덕혜에겐 아주 잘 어울렸다. 일본인의 아내가 되었다고 기모노를 입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덕혜는 정장 차림으로 식당으로 나갔다. 학가마를 입고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던 닭기웃기가 덕혜의 옷차림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곧 이해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오. 내가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것 같소. 하지만 이제는 기모노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소? 수저를 들던 덕혜의 미간이 좁아졌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보기보다는 이 옷이 편하다오. 집에서 그런 차림으로 지내기에는 불편하지 않겠소? 닭기웃기 말에 덕혜는 말없이 수저를 놓았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일본인이었다. 닭기웃기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덕혜를 바라봤다. 그렇다고 식사를 안 하면 어쩌려고 조금이라도 들어요. 닭기웃기는 낯선 조선식 상차림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덕혜를 응시했다. 그녀를 위해 일부러 첫 아침은 조선식으로 하라 일렀다. 맑은 묵국, 너비 아니구이, 식욕을 돋우는 맛깔스런 김치, 구운 김, 하얀 쌀밥, 애써 준비한 조선식 아침을 덕혜는 한술도 뜨지 않았다.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가. 조선의 황녀지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다. 앞으로 옷은 기모노를 입도록 해요. 닭기웃기 역시 호락호락한 남자는 아니었다.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는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덕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모노, 새삼스럽게 그 옷이 낯설고 불편했다. 처음 입는 옷도 아니다. 한오대 수학교에 다닐 때도 입었고 일본에 와서도 입었던 옷이다. 하지만 지금은 입을 수 없다. 일본 백작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수 없다. 만약 그 옷을 입는다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덕혜는 방으로 돌아와 기모노를 집어들었다. 방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열심히 찾았다. 자신의 방이었지만 물건들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위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덕혜는 기모노의 옷깃을 단단히 그려 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찢기 시작했다. 자잘한 꽃무늬가 예쁘게 수놓인 부드러운 비나는 생각보다 즐겼다. 덕혜는 안간 힘을 썼다. 마님, 뒤쫓아온 하인이 놀라서 소리쳤다. 나는 이 옷 안 입을 것이다. 덕혜는 하인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하녀의 뒤에 닭기웃기가 서 있었다. 그는 놀란 눈빛을 감추며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누구도 내게 이 옷을 입으라 강요할 수 없다. 덕혜가 감추어두었던 분노를 요것없이 드러냈다. 닭기웃기의 표정은 암담했다. 그는 덕혜가 지고 있는 기모노를 붙잡았다. 그렇다고 해서 찢을 것까지는 없지 않소. 이리 주시오.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화를 내려면 내게 내시오. 왜 멀쩡한 옷을 찢으려고 하시오. 덕혜가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를 이 옷처럼 갈기갈기 찢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더이까. 닭기웃기는 기가 막히는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덕혜가 느끼는 본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이해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닭기웃기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녀는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한 조선의 황녀가 아니던가.
우리는 부부요. 그까지 기모노 안 입는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어쩌겠어.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나를 모욕하는 거요. 모욕이라고요? 모욕이 무엇인지는 아나요? 그대의 나라에 짓밟힌 우리만이 그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옷이 아니라 이 나라 일본이라는 이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덕혜는 한마디도 더듬지 않고 또박또박 내뱉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움켜쥐고 있던 기모노를 내던졌다. 다키유키는 찢어진 기모노를 주었다. 기우고 꿰매도 원래 상태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옷. 다키유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덕혜는 자기 주장이 강했고 다키유키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고집이 셌다. 기모노 사건 이후 덕혜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조선의 물건들을 방에다 들여놓기 시작했다. 떨잠, 조선의 궁에서 입었다는 궁중의상, 초록 당위와 붉은 댕기, 조선의 글자가 빼곡한 서책도 일부러 펼쳐서 들어놓았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러오? 다키유키 말에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덕혜를 볼 때마다 다키유키는 벽을 떠올랐다. 다키유키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무표정한 덕혜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말이오. 평화로워야 할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긴 내 방이에요. 내 물건을 내 방에 늘여놓는 게 뭐가 나빠요? 난 저 물건들을 보면서 조선을 생각해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절망.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덕혜와 살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걸 감내해야 할까. 불현듯 그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오늘 또 이렇게 한 꼭지 읽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자고 내일 또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